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밸류업 정책 공개 앞두고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저 PBR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상승 종목수 비율은 코스피하고 되게 비슷했는데 2차 전지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정책이 후퇴된다. 미국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2차 전지 하락을 하고 그게 이제 코스닥 지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여전히 강력한 선물과 현물 매수, 미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재료가 따로 있어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지수를 주도를 했고요. 특징주로는 뭐 금융, 건설, 차부품, 석유화학 등등 종목들, 저 PBR주, 뭐 일부는 뭐 지분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재료들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강세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뉴스 몇 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업 정책이 26일에 발표가 된다라고 해서 금융주, 지주회사, 통신주, 대표적인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잖아요.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마치 차트를 보면 무슨 테마주 같아요. 예, 테마주 같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달리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 초가 되면 관련된 재료는 거의 피크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올라가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어떤 그 재료가 노출됐을 때 재료 노출로 보고 이제 좀 확정이 되면서 이제 오히려 주가가 좀 둔해지는지 이것도 좀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이 전기차의 어떤 전환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선거 앞두고서 뭐 별의별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책이 나오고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될지는 알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대통령 딱 되고 나거나 뭐 어쨌든 뭐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어떤 정책에 이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코스피 대형 2차 전지주도 그렇고 코스닥도 이제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했죠. 근데 2차 전지 내에서도 청개구리 장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캠이 오늘 20%나 이제 급등을 하면서 또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는 둔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AI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정의 회장도 엔비디아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133조 원 펀드를 조성한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샘 올트만이 지금 뭐 9천 조인가 나와서 그거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AI가 그만큼 유망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오늘 3% 올라가면 사실 저 PBR 주들을 매수에 집중될 때 하이닉스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 또 경신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시장을 또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뭐 개인이 코스피 1조 원 팔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제 6대4 비율로 이제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이제 기관들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선물도 사고 옵션도 사고 근데 다만 이제 선물 매수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매수를 매수할 여력보다 매도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는 단계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현물을 매수해주지 않으면 조금 이제 지수가 변동성이 커질 여지도 있죠. 근데 종목을 보면 그동안에는 순매수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위로 올라서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모처럼 이제 상단에 들어가 있었고 그 아랫단은 대부분 다 저 PBR, 뭐 금융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이제 저 PBR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종목군들, 지주회사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을 많이 포진해 놓은 게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거는 좀 매도 쪽에 치우쳐 있었고 기관은 뭐 거의 이제 뭐 저 PBR 이슈 다음에 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 매수 뭐 이렇게 갔죠. 근데 어쨌든 종목수만 놓고 보면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에 반응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 종목별로 그렇게 큰 특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사는 거 파는 거 달랐고 이제 반도체도 사고 팔고가 좀 엇갈리고 하면서 종목별로 큰 특징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골라담기 정도 형태를 보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좀 매도 쪽에 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뭐 반도체도 매수 양쪽에 다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은 없었다. 종목별로 골라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보면 미증시 휴장입니다. 근데 오늘 중국 증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가 올라간 거는 되게 다행스럽다라고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중국이 글로벌 경기에 어떤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었고, 또 이제 중국 증시하고 홍콩 증시가 또 비슷하게 가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ELS 이미 뭐 좀 망가진 ELS가 적진 않습니다만 녹인 가격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ELS가 제법 있죠. 근데 어쨌든 ELS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의 어떤 변수들이 또 있었는데, 그 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 중국 증시 상승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이것도 환율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야. 최근에 환율이 좀 찜찜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대한 베팅이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된다라면 일부 투자자들은 그 전까지 올리고 다음 주 재료 노출 끝, 뭐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도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미 조짐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는 나가야지 하면서 막 변동성을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흔드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보면 3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하고 하락 종목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승 종목이 조금 많다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데이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장이 증시가 강한 게 아니라 재료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차별화되는 장세,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오늘 뭐 지주회사, 금융사, 통신, 장비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저 PBR과 주들이 광범위하게 강했고,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3% 올라가서 지수 자체는 많이 올리고, 그 외 종목군들은 평균적으로 상승폭이 거의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우리 증시가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서 이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구리가 올라가야 된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였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회복이 돼야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구리 가격이 그러면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코스피하고 이제 구리 가격 동향을 보면 되게 비슷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만 코스피 대비 구리가 조금 따로 노는 뭐 그런 어떤 엇갈림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구리가 이제 중국 증시 때문에 조금 밀린 걸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구리까지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 매수가 다른 업종까지 좀 커지는,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주목을 해보는데, 다만 이제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오늘로써 순매수 규모가 올해 들어서 10조 원을 넘겼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5조 원 이상 이제 분기에 매수하면 코스피는 다 올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오늘장에서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1분기는 다, 이제 1분기가 지금 연간으로 따져보게 되는 거니까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가 오늘 날짜로 과매수로 들어왔어요. ADR 120이 넘어가면 과매수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120보다 뚝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과매수라는 거는 지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승 종목수가 줄어드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스피는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상승 종목수가 일방적으로 많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되게 차별화되는 행사, 예, 그런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되게 강하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ADR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좀 종목 장세,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닥에 좀 눌려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도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난이도가 이렇게 낮은 장은 아니에요, 지금이. 예, 제법 좀 쉽지 않은 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좀 뭐 실적 다 발표가 되면서 이제 옥석 가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좀 뭐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밸류업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좀 고르게 잘 분산해 놓는, 포트 구성해 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해서 내용 나올 때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예, 좋아요,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